안녕하세요. 운니 저스트 심플리 뮬리 단지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우? 무엇이 궁금하우?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법률 지식은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실 화우의 자랑 허시원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화우 조세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허시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실 전문가들도 이 부동산 세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실제로 개정도 굉장히 많이 되고 내용도 복잡해서 회계사 세무사님들도 아니면 변호사도 이 내용을 계속 트래킹하지 않은 분들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부동산 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주택을 샀다가 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잖아요. 네. 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취득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1%에서 3%로 결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초과하면 3%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럼 9억이면 3%면 절대 금액이 크니까 3%만 해도 2,700만 원이니까 와.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근데 2주택부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이건 뭐예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지역을 지정하게 네. 되는데 지금 현재 고시 상태로는 서울은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와. 수도권도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주요 광역시, 세종특별시 이런 주요 시, 주요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아까 3%가 네. 제일 높은 세율이었는데 8%로 중과가 되고 네. 3주택부터는 12%로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의 경우에도 네.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사가 사이즈 될 때나 소가 중과했던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1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이제 600만 원. 만약에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럼 1주택자라도 3% 아까 말씀하셨듯이 3%니까 3천만 원 세금이 붙는 거고,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8% 세금이 부과되니까 8천만 원 취득세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증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높아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3.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로 엄청 높게 뜁니다. 12%요? 네, 12%? 네. 그래도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꼭 받고 싶습니다. 그 취득세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취득세 이제 플러스 자잘하게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 즉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1주택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 이 경우에는 0.1%에서 0.3%, 취득가액의 0.1%에서 0.3%가 부과가 됩니다. 아니 그냥 법무법인 하우로 오세요. 아니 이게 그래서 들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목적도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 다 적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세금이 있고 대충의 세율은 이렇다. 어느 정도 내가 세금을 부담하겠다라는 거를 아시라는 거고, 네. 실제로 뭐 그걸 계산해 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저희를 굳이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유세는 보유 기간 동안 계속 부담하시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뭘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러게 몇 가지예요 도대체?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격 비율 곱하기 세율로 산출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9억인 주택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재산세가 한 5만 원 정도. 내가 근데 1세대 1주택이 아닌데 이게 두 번째 주택이 두 개고 이게 그 중에 하나다라고 네. 하면 뭐 재산세 한 150만 원 정도. 지방교육세가 그 재산세 20%로 네.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또 따로 부과가 됩니다. 계속 멍해집니다 지금. 네. 재산세는 알겠는데 종부세를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뭐 세 채 보유하고 있다. 응. 그럼 재산세는 그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네. 3번 부과가 되는 거죠. 각각 한 번씩. 그 종부세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 번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세액 산출 구조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굉장히 유사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는 아까 60%였는데 네. 종부세는 현행법 기준으로 아까 60%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곱하기 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네. 여기서 재산세하고 차이가 있는 게 공시가격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서 재산세를 산출할 때 6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11억이에요. 10억 9,999만 원은 안 되는. 그렇죠. 11억 원 이하면 100% 공제가 되는 거니까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는 따로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0.6%에서 3%. 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또 중과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율이 1.2%에서 6%. 거의 그 기본 세율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세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공제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다른 혜택이 있는 게 오래 보유할 경우에 주택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세액의 일정 부분을 차감을 또 해주고 그다음에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네.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연령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네, 중복해서 적용은 되는데 대신에 상한이 80%라서 그 상한 내에서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그냥 한 집에서 오래 살고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럼 싸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종부세 세율이나 부담이 커지면서 네. 제일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게 음, 그냥 나는 여기서 예전에 맞아. 집을 사서 오래 살았을 뿐인데 네. 집값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담을 완화시키려고 이런 공제 제도가 있는 겁니다. 네. 종부세의 경우에도 음. 또 자잘하게 붙는 세금이 있어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또부터요. 네, 종부세 20%가 노원천 그만해요 노원천 이제. 특별세로 부과. 제가 걷는 게 아니라서. 아, 네네네네. 알죠? 죄송합니다. 아, 네네. 지금 흔히 그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공시가격 보니까 12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1세대 1주택자니까 이 12억 6천만 원에서 11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남는 게 100% 공제가 되는 거니까 종부세는 따로 부담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아까 공시지가가 12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채니까 25억 2천만 원. 네, 그리고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1주택자는 11억 원이었는데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감소하니까 과표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진세 적용해서 산출하면 종부세가 대충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산세 부과분 어느 정도 차감을 하더라도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세금이 5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순 계산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6월 1일에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 31일에 팔았다. 그럼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택 시장에서 네. 5월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사이에 이제 밀당을 하는 게 이 세부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넘어간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가능하면 6월 1일 넘겨서 취득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집을 한 채 갖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6월 1일 전에. 갖고 싶은 사람 후회해야죠. 전에 취득하면 내야 되니까. 아, 나 바보고. 네. 아, 6월 1일 이후에 제가. 그렇죠. 팔고 싶은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고. 아, 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만 남았나요, 저희?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주택을 팔았을 때 네. 부담하는 세금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는 많이 키우는데 양은 많이 키우지 않는 이유. 예? 왜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도 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과 네. 양도한 가격의 차익. 이 주택을 내가 사서 팔아서 얼마만큼 이득을 받는지 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아, 네, 세율은 누진세율로 6에서 45%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유 기간이 좀 짧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로 중과가 됩니다. 그럼 중과가 되지 않으려면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네.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 보유하면 네. 공제까지 있으니까 네. 뭐 최대한 오래 보유하실수록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 살아야 이득인 거죠? 무조건 오래 살수록 이득인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제 어.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굳이 공제까지 적용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인데 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방금 여쭤보셨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아,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살아야 돼. 네. 2년을요.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율에서 20% 가산이 되고 3주택부터는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 기간하고 상관없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 세율 말씀드릴 때 6%에서 45% 네. 누진세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3주택자다라고 하면 최고 세율에서 이제 30% 가산이 되거든요. 네. 그럼 75%.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그러면 실제로 세부 부담은 82.5%로 최고 세율 부담 같은 네네. 최고로 부담할 수 있는 세율은. 그래서 중과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사실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했던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 중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 30% 네. 가산되는 세율이 우선 안 붙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이게 다주택자한테는 원래 중과가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중과가 배제가 되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는 20, 30% 이상의 그런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조건이 있는데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대신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중과 배제를 해준다라고 네. 발표가 됐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잘 들었는데 그냥 변호사님과 하우를 찾아오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네, 너무 이제 이 세금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변화도 많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시려고 하면 되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영상 보시고 흘려듣듯이 이런 세금이 뭐 이 정도로 부과가 되는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네.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네? 혹시 만간부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 만간부? 만간부 모르세요? 만간부?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즘 언어인데요. 아. 여러분, 궁금해요? 만간부! 만간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